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그룬의 대표이사 이인호입니다. 주식회사 그룬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환경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한 저온 플라즈마와 미세버블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마을하수 처리장 방류수 제2용 시스템 개발 집중화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그룬이 진행한 저온 플라즈마와 미세버블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마을하수 처리장 방류수 제2용 시스템 개발 집중화 과제는 하페스 고도 처리 기술 개발 사업단의 관리하에 주관기관인 주식회사 그룬과 위탁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탑10 수준의 하수 제2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두었으며 마을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플라즈마를 이용한 기술로 재처리하여 무루 순환 사회에 대응 가능한 안정적인 제2용수 확보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주로 메커니즘입니다. 글로우 방전 저온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면 여기 이온, 헬이 진동호 과정이 발생되며 이중 OH 라디칼이 라디칼 산화 반응으로 유기물 분해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OH 라디칼의 반감기가 수천분의 1초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짐으로써 이같이 짧은 시간에 유기물 반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보다 더 긴 타임의 활성종들이 있는가를 규명하였으며 이는 재조합 과정을 거쳐 반응성이 큰 오존이나 과수 등 반응성이 큰 활성종이 있는 것이 규명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장을 타켓으로 물 제이용 시설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플라즈마 장치, 미세버블 장치, 여과 장치를 활용하여 친수용수 수준의 제2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마을하수 방류수, 산화조, 여과 장치 또는 제2용의 최종 방류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에너지 장치를 활용한 시설로서 경제성을 확보하였으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시설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연차별 세부 연구 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즈마 장치는 전원부, 발진부, 방전부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모델에서 전원부와 방전부를 개선하여 기계 성능 효율 및 전기 성능의 향상을 시켜 실증화 시설에 적용하였습니다. 부품 및 구조 개선에 따라 전기 성능은 기존 플라즈마 장치 한 대당 300W 이하의 소비량에서 220W 정도로 감소시켜 기존 대비 25% 정도를 줄여 경제적인 측면을 강화하였습니다. 물 제2용 시설은 다음과 같이 플라즈마 발생 장치, 미세버블 장치, 여과 장치로 구성됩니다. 플라즈마 발생 장치는 미세버블 장치는 플라즈마 방전으로 발생한 다양한 활성종을 산화조 내로 유입하여 수중의 오염물과 산화 반응을 통해 오염물을 저감하고 산화하는 반응하며 발생한 용출된 입자들을 여과 장치로 여과하여 제2용수로 활용합니다. 연구 기간 동안 3개의 실증화 시설에 적용하였습니다. 두 곳의 과제는 당초 계획과 맞는 마을 하수를 타켓으로 진행하였고 한 곳은 식품 가공 폐수에 적용하여 폐수 제2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증화 시설의 수질 목표는 친수용수 기준으로 잡았으며 친수용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실증화 시설에 대한 적용사항입니다. 시설 용량 및 에너지 소모량을 고려하여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장치 부분은 플라즈마 발생 장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였으며 미세버블 장치는 2차년도의 압력 조절부 및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여 시설에 적용하였습니다. 과제 기간 동안 1차년도는 마을하수의 실증화 시설을 적용하였고 2차년도는 마을하수 및 식품 가공 폐수의 실증화 시설을 적용하여 총 3곳의 실증화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2차년도 시설에는 통신시설을 구축하여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화 시설을 구성하였습니다. 시설 유량 및 전력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기계장치별 가동 유무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운영상 문제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pH, ORP, TDS, DO 센서를 이용하여 무루 상태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차년도 실증화 시설의 구축 과정입니다. 1차년도 시설은 컨테이너를 활용한 시설로서 컨테이너 2대를 활용하여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을 완벽히 구성하였습니다. 2차년도 시설은 1차년도와 다르게 철골 구조물을 이용한 산화탱크를 제작하여 실증화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 시설과 2차년도 시설의 개선 사항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2차년도에는 조 용량을 40톤에서 73.5톤의 규모의 시설로 조 크기를 증가시켜 시설의 여유를 두어 운영하였으며 산화조 수도 2개조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조에 구성되는 장치의 수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한 시설로 구성하였습니다. 플라즈마 발생 장치는 1차년도와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미세버블 장치는 개선하여 기존 장치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작은 장치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과 장치도 2차년도에는 산화철과 활성탄을 섞어 사용하여 확실한 총인 저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설의 천장을 개방시키고 역세수 유입 구간을 실증화 시설 자체 유입에서 기존 시설 유황 조정조로 변경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친수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미세버블 장치는 1차년도 개발 장치를 개선하여 2차년도 장치를 구성하였습니다. 압력 탱크 높이를 줄여 구조적으로 안정하였습니다. 일정 압력 게이지 돌파 시 압력 탱크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맥동 현상 없이 압력이 일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1차년도 장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압력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1차년도 실증화 시설에서 약 3달 동안 운영하여 확인한 수질 데이터입니다. pH, 탁도, 색도는 친수용수 기준치를 만족하여 운영되었고 BOD는 대부분 친수용수 기준치를 만족하여 오염물질 혼입에 따른 2월 데이터는 기준치 범위 밖으로 측정되었으나 다시 안정하여 친수용수 기준치를 만족하였습니다. 총질소는 10에서 15 ppm의 농도로 유입되어 처리수가 친수용수 기준치인 10 ppm 이하로 만족되었습니다. 총인은 여과장치에서 저감되어 대부분 친수용수 기준치를 만족합니다. 생태 독성은 하수에서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차년도 실증화 시설에서 3달 이상의 수질 데이터를 확인하였으며 수질이 1차년도 시설보다 안정적으로 체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대부분 친수용수 기준치를 만족하였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시설 유량 및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여 시설의 톤당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유량과 전력을 27일 동안 모니터링하였으며 유량은 5010톤, 전력량은 6090kWh로 톤당 전력량은 1.2kWh 세제곱미터로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 과제 계획서에서 제시한 3가지 공정보다 전력비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확인한 3개 공정과 본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였습니다. 비교자리 세계 평균은 2.3kW 세제곱미터이며 막 대비 약 48%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성 장비에 대한 여러 기관의 측정 의뢰한 시험 성적서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에서 소비전력 측정 실험을 의뢰하여 최대 유효 전력 220Wc를 확인하였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산업환경 전자파 기준 적합 변경을 확인하였습니다. 1차년도 자체평가 결과 0.167kWh로 하였으나 2차년도 한국산업기술시험연에 의뢰한 결과 228W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원적외선협회에서 음이온 발생량 170만 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화학시험연구원에서 살균력 측정을 의뢰한 결과 99.99%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세버블 발생장치의 산소 전달 효율을 자체 테스트로 진행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진행하였으며 시험 조건을 2700리터 수조에서 통기량 분당 2리터, 수온 15리터에서 미세 버블 장치의 산소 전달 효율을 측정한 결과 미세 버블 장치의 산소 전달 효율은 46.6%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술활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외 논문 1건을 SCI 논문으로 게재하였으며 학술대회 포스터 발권 1건,
총 11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으며 국내 특허 출원 2건, 국내 특허 등록 2건, 국외 특허 출원 6건, 국외 특허 등록 1건 등을 달성하였습니다. 휴대폰은 총 3건을 제작, 발행하였으며 운정 매뉴얼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인도의 MOA, MOU 등 국제화 협력 3건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 20억 원을 넘게 달성하였으며 국외 매출도 약 5,600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3명의 인력을 고용하였으며 저작권 등록 1건, 홍보 1건을 달성하였습니다. 저에너지 고효율 고주파 펄스 전원 방식의 저온 플라즈마 기술과 수중 폭기 시설을 확보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산화제를 활용한 친환경적 기술입니다. 지자체의 마을하수 처리시설과 우수 저장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질의 재용수를 생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온 플라즈마와 글로우 방전 기술의 기초 기술 및 이를 통한 공정을 바탕으로 본 기술의 선진국과의 대등한 관계로서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방류수 제2용수 활용에 따른 고품질 용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온 플라즈마와 미세버블 처리 공정을 조합한 최적의 플라즈마 재이용 기술의 상용화를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 보급 대용 시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오염 처리를 위한 자연생태 모방 혁신형 다공성 물질 과제를 수행한 유니스트 화학과 최원영 교수 연구팀 소속 연구원 진은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 개요,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입니다. 물의 중요성은 모두가 잘 아실 텐데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 생태 기능 모방 분자인 폴피린 분자를 이용하여 금속 유기 골격체를 합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처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포피린 분자와 지르코늄 금속 노드를 이용하여 금속 유기 골격체를 합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르코늄 기반 폴피린 금속 유기 다면체를 합성하여 이를 이용한 수처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처리를 위한 여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르코늄 기반 포피린 금속 유기 물질을 활용한 수처리 연구는 아직 미미합니다. 본 연구는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높은 내수성을 가진 맞춤형 구조인 금속 유기 골격체를 이용한 것이 차별성이며 다기능성 특성을 가진 것을 혁신성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 연구 개발 최종 목표는 자연 생태 모방 금속 유기 골격체 및 다면체를 설계 합성하며 다양한 유기 오염 물질의 흡착 및 촉매 반응을 통해 분해하고 이를 이용한 수처리 적용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본 연구 개발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 모방 유기 리간드인 포피린 리간드를 합성하였고 다양한 작용기를 부착하여 여러 가지 리간드를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합성된 자연 생태 유기 리간드와 금속 노드를 이용하여 포피린 기반의 다양한 유기 리간드와 다양한 금속 노드를 활용하여 여러 형태를 가지는 금속 유기 물질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구조 물질이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금속 유기 물질이고 새롭게 합성된 물질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고된 물질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합성된 금속 유기 물질들은 특허 출원과 등록을 통해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르코늄 금속 유기 다면체를 설계 및 합성하여 논문 및 특허 저작권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금속 유기 물질들 중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PCN224의 물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면적을 확인해 보았을 때 약 3000제곱미터/g의 높은 표면적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PCN224는 물 속에서도 안정한 것을 확인하였고 예외적으로 2D 물질인 PPF100의 내수성 또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PCN224의 대량 생산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PCN224는 높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고 대량 생산 시 순도를 높이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량 생산 조건을 최적화하여 원파 신테시스로 5g 제조에 성공하였고 이는 실험실 규모의 1000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대량 생산을 위한 스타트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PCN224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포피린 리간드를 직접 합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성 분석을 통한 PCN224의 우수한 내수성 및 높은 표면적을 활용하여 농약, 의약품, 유기염료의 흡착 및 분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생태계로 유입되는 잔존 농약들은 인류뿐만 아니라 수생태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농약 물질을 분해하였고 3가지 금속 유기 골격체를 촉매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PCN224는 다른 금속 유기 골격체 촉매보다 월등히 높은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해화합물 분해 능력을 확인하였고 다성분 유해화합물 분해 능력을 확인하여 공인 성적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PCN224의 재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는데요. 총 5번의 실험 결과 거의 유사한 효율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논문으로 게재되었고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신경작용 유사 물질을 분해해 보았는데요. PCN224가 기존 물질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효율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정수장에서 현재 모니터링되고 있는 다양한 물질 중 원수뿐만 아니라 정수에서도 미량의 의약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흡착에 이용된 머프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리뷰 페이퍼로 게재를 하였고요. 의약품 흡착을 위해 PCN224를 활용하였습니다. 총 6가지의 의약품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2가지의 의약품 흡착 실험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두 물질은 앞서 보신 4가지 의약품과는 다르게 흡착량이 약간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흡착량을 비교해 봤을 때 기존 물질과의 비교 그래프를 통해 높은 수준의 흡착량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6가지의 의약품 중 4가지는 카복실릭 애시드를 가지고 작용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 2가지 의약품은 작용기의 영향이 없으므로 흡착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DFT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지르코늄 노드와 코디네이션 본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 작용기가 없는 2가지 물질의 경우 강한 바인딩이 어렵다는 것을 DFT 계산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염료 흡착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염색 염료는 10만여 개가 넘습니다. 이렇듯 많은 염색 폐수가 방출되고 있고 방출된 염색 폐수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르코늄 기반 금속 유기 골격체인 PCN224를 이용하여 설포네이트 그룹을 가지는 대표적인 유기염료인 메틸 오렌지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흡착이 진행됨에 따라 메틸 오렌지의 오렌지 색깔이 점점 연한색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PCN224가 메틸 오렌지를 흡착하여 오렌지 색깔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PCN224는 기존의 물질과 비교했을 때 최대 흡착량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렇게 큰 흡착량을 가지는 이유는 PCN224 내에 존재하는 포피린 리간드와 메틸 오렌지 간의 파이파이 인터랙션과 지르코늄 노드와 설포네이트 그룹, 이 하이드로젠 본딩을 통해서 인터랙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논문과 특허로 출원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또한 정책 제안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모니터링 되고 있는 의약 물질 외에 유입량이 증가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약 물질을 제시하였고,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성과 지표로 삼지 않았던 여러 성과들도 추가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과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 여러 활용 분야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유해 화합물 흡착 및 분해 제거를 위한 혁신형 다공성 물질을 제안하였고, 흡착 및 분해하고자 하는 유해 화합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본 연구의 의미 있는 성과를 통해 추가 연구의 필요성과 타 연구의 응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신경작용제의 분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의 후속 R&D를 진행할 수 있고, 대량 생산 기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혁신형 다공성 물질의 응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오염 처리를 위한 자연생태 모방 혁신형 다공성 물질 개발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테크로스 김대원입니다. 생물 독성 오염물질 제어를 위한 불균일계 촉매산화 시스템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표, 핵심 요소 기술, 연차별 추진 체계, 연구 내용, 결과 및 적용 사례,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독성을 일으키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수계로 배출 시 상당한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배출 기준 또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20개, 일본은 50여 개 이상 관리되고 있으며 국내는 현재 30종 이상 관리되고 있고, 법적 규제는 4대강 수계에서 전국 전업종으로 확대되고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등 화학물질의 유출 사고와 신규 화학물질의 증가에 따른 폐수 처리 비용의 증가, 이에 따른 폐수의 무단 방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적고 운전이 저렴한 최적의 고도산화 기술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정 수질 유해물질과 같은 오염물질은 수계로 배출될 경우 저농도에도 강한 독성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대부분 고분자 구조로 기존 생물학적 처리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고도산화 기술이 있으며 촬영과학, 가산화수소, 산성약품을 이용하는 펜톤 산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단점으로는 많은 약품의 사용과 상당량의 슬러지가 발생되는 소모적인 기술입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본 과제 또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초기 시설 투자비와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기존 기술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촉매에 활성을 부여하는 약품을 정교학적인 방법으로 현장에서 생산하는 기술로 양극에서는 차염소산, 음극에서는 과산화수소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정교학적으로 발생시킨 약품을 이용하여 강력한 산화제를 만드는 불균일계 촉매산화 기술로 분해가 어려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중성 pH 영역에서 강력한 산화제인 라디칼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 대비 산성약품을 적게 사용하고 슬러지 배출이 적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핵심 요소 기술로 정교학적 원위치 약품 생산 기술은 약품 사용과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 가능한 기술입니다. 현재 발전소, 정수장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기술 대비 본 기술은 과산화수소까지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로 하수, 정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양극과 음극은 분리되어 있고 양극에서는 기존 방법과 같이 차염소산이 발생됩니다. 본 기술은 음극에 부가적인 특징이 있으며 음극은 가스를 투과하는 전극입니다. 음극으로 산소 또는 공기가 투과되면 산소 환원 반응에 의해 과산화수소가 발생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 기술은 음극에서 수소가 발생되어 물이 뿌옇지만 본 기술은 수소가 발생되지 않고 과산화수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물이 투명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 요소 기술로 정교학적으로 발생된 약품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불균형계 촉매로 차염소산과 과산화수소의 각각 활성이 있는 촉매 기술입니다. 이러한 촉매 기술은 기존의 소모적인 약품을 탈피할 수 있고 슬러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데 기존보다 매우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목표는 중성 pH 영역에서 활성을 갖는 불균형계 촉매 산화 시스템 개발과 파일럿 테스트, 그리고 이를 이용한 경제성 평가입니다. 상세 목표로는 정교학적인 차염소산, 과산화수소 원위치 생산 기술과 중성 pH 활성 불균형계 촉매 기술의 개발과 양산화 공정의 기술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합한 파일럿 테스트, 그리고 경제성 평가입니다. 연구 결과로는 50톤급 파일럿 테스트를 약 5개월간 운영하여 전기화학적 약품 발생기와 불균형계 촉매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장기 운전 결과 운영비는 기존 팬톤 기술 대비 약 50% 정도이며 초기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은 약 2년으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허는 PCT 포함 18건 출원 및 등록하였으며 논문은 SCI 포함 10건 투고하는 과학적인 성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연차별 추진 체계로는 총괄 주관 연구기관인 테크로스는 정교학적 약품 발생기 개발과 불균형계 촉매를 충진할 수 있는 반응기를 개발하였으며 협동주관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에서는 불균형계 촉매 개발과 성능시험, 최적화, 그리고 이를 양산하기 위한 양산공정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구 개발 방법으로 테크로스는 정교학적 약품 생산 기술의 핵심 요소 기술인 MMO 양극의 내구성, 그리고 효율 향상화 개발, 코팅 기술의 확보,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발생시키는 음극인 가스 투과 전극의 구조 최적화와 내구성, 효율 향상화, 그리고 전기분해 반응기 모듈화, 컴팩트화에 중점을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단일 합금 형태의 불균형계 촉매의 활성 메커니즘 도출하여 최적화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조기술 또한 표준화에 중점하여 개발을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단일 합금 형태의 불균형계 촉매의 합성 메커니즘 도출하여 최적화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조기술 또한 표준화에 중점하여 개발을 하였습니다. 연구 개발 내용으로 원위치 약품 생산 양극 기술은 차염소산이 발생되는데 전해질이 희박한 조건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높은 전압에 의한 코팅 기판의 부식이 유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코팅 기판과 코팅 촉매 사이에 얇은 TiO2 방막을 형성시켜 전해질 침투를 방지, 높은 전압에 의한 정교학적 부식을 해결하여 내구성을 증대시켰으며 TiO2 방막의 성장은 기존 생산 공정에서 간단한 열 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정 추가 없이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기존 전극은 코팅 기판과 코팅 촉매 사이에 별도의 보충이 없으나 본 개발품은 기판과 촉매 사이에 0.4 마이크론 정도의 TiO2 방막이 있으며 내구성 시험 결과 기존 기술 대비 약 2배 이상의 내구성을 보였고 내구성 증대를 통해 기존 고가 금속 코팅 약품을 약 15% 이상 줄일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교학적 원위치 약품 생산 기술의 음극 기술은 과산화수소가 발생되는데 산소가 원료로 사용됩니다. 반응의 효율이 높도록 산소를 나노 수준까지 융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음극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극 지지체는 통전 및 가스의 투과를 쉽게 하였고 촉매는 카본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금속을 도핑, 바인더와 함께 고온 압축 성형하였습니다. 이 결과 과산화수소 발생 효율은 전류 공급량의 90%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대면적화 공정 기술 또한 표준화하여 상업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극 및 음극
앞서 말씀드린 양극 및 음극을 컴팩트하게 스택하는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양극 및 음극의 높은 활성 유지와 스택에서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화하였습니다. 장점으로는 기존 약품 구입 금액 대비 약 20%의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화학물질 관리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및 운용의 편리성이 높은 장치 기술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정교학적으로 발생시킨 차염수산과 과산화수소를 이용 오염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불균형계 촉매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차염수산의 활성이 높은 촉매는 니켈 알루미늄 합금, 그리고 과산화수소의 활성이 높은 촉매는 철계열 촉매로 최종적으로 최적화하였습니다. 촉매는 반응기에 충진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펠렛화시켰습니다. 촉매 성능 시험 결과 1,4-다육산 기준 차염수산 활성 촉매는 약 50%, 과산화수소 활성 촉매는 약 90% 이상의 제거 효율을 확인하였고 산화제 이용 효율은 약 5에서 20%로 기존 기술 대비 매우 우수한 성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pH는 중성 영역에서 반응시키기 때문에 기존 기술 대비 황산, 염산 등 소모성 약품 사용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성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촉매 충진 반응기는 유동 해석과 화학 반응 해석을 거쳐 최적 설계하였습니다. 본 반응기의 특징은 모듈화 설계이었으며 처리 용량에 따라 모듈의 수량만 달라지도록 표준화하여 제작 및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교학적 원위치 약품 생산 기술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촉매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파일럿을 설계하여 실험하였습니다. 유입온수는 COD 기준 1000mg/L, 유량은 150톤급으로 설계하였으며 약 5개월가량 운전 검증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20피트 컨테이너에 장치를 실장한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대량 생산한 촉매를 반응기에 충전하는 사진입니다. 파일럿 검증 시험 결과 차염수산 그리고 과산화수소 발생 효율은 약 70%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촉매 성능은 시험 기간 동안 교체 없이 유입원소 COD 90% 이상을 연속적으로 제거하는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개발 기간 동안 정교학적 원위치 약품 발생 기술을 이용하여 약 5억 원의 매출 성과가 있었으며 현재에도 다양한 산업에 적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본 개발 핵심 요소 기술인 내구성을 강화시킨 전기불의 양극 기술은 당사의 메인 사업인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소재 기술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현재 글로벌 시장 1위 위치를 고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연구 기대 효과로 정교학적 원위치 약품 발생 기술은 기존 정교학적 기술을 한 단계 높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성이 높은 정화 시스템 적용으로 인한 깨끗한 하천의 유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